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중국 경제를 날려버릴 7가지 시한폭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미래학자 최윤식 씨의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7가지 시한폭탄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식 씨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것이고 금융위기를 벗어난 이후에는 장기 불황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앞서서 중국도 금융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금융위기가 한국 금융위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케이스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몇 년 안에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글로벌 유동성이 두 나라의 경제에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유동성이 상업 영역, 즉 기업 부문에 흘러들어가 수많은 좀비 기업과 그림자 금융 문제를 초래했고 한국의 경우는 개인 주택담보대출 부문으로 들어가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최윤식 씨는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이미 이러한 위기를 겪었으며 이제는 중국과 한국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금융위기로 몰고 갈 첫 번째 요인은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불균형 분배를 심화시키는데요. 소수에게 쏠리는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독재체제나 왕조에서는 혁명이나 민중봉기로 나타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권 교체나 금융위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윤식 씨는 중국도 부의 불균형 분배 심화로 인해 시스템 개선이냐 체제 붕괴냐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부의 불균형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지니 계수인데요. 지니 계수는 보통 0에서 1 사이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니 계수가 0.4를 넘으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각국의 지니 계수를 보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알려진 멕시코가 0.457, 미국이 0.396, 이탈리아가 0.352, 한국은 0.32, 스위스는 0.295입니다. 2013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지니 계수는 0.474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2년 중국 신한 재경대에서 발표한 지니 계수는 충격적이게도 0.61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니 계수는 1980년 0.3%에서 2010년 0.5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니 계수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중국의 상류층들이 더 부유해졌기 때문이지 빈곤층이 늘어났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부의 불균형은 늘 체제를 위협합니다. 2012년 기준 중국은 상위 0.4%가 전체 자산의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에서 6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낮은 저축률입니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금융기관의 예금 증가율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9% 밑으로 떨어져서 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윤식 씨는 가계 여유 자금도 적고 실질 소득 증가도 둔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단기간에 내수 소비를 강력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1단계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발달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가 성장 한계에 도달하면 강력한 구조 조정과 주력 산업 교체를 통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제조업 1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제조업 1단계란 한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합하여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국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2단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조업 2단계란 중간재 생산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한국 제조업들이 이 2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미 일부 기업은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중간재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전환하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중국 경제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최윤식 씨가 말하는 중국 금융위기도 이 과도기에 발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과잉 생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과잉 생산이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잉 생산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2억에서 3억 명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중국의 도시화는 2030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도시화율 60%대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의 주택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2억에서 3억 명의 농민공들을 도시에 수용하려면 도시 빈민층의 비율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동산 버블을 터뜨려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입니다. 정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세와 자산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액이 줄어들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와 부의 불균형 분배로 정부의 복지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2010년에 경제 위기를 겪은 그리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최윤식 씨에 따르면 2015년 무렵에 중국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 60세 이상 인구가 2억 명을 넘었고 2015년 무렵이면 3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일본을 넘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31곳 중에서 연금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곳은 9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요인은 세계 최고의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사실 중국 금융위기의 가장 큰 잠재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47.6%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기업 부채는 GDP 대비 168%가 넘어 유럽과 미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 3분의 2는 국유 기업의 부채입니다. 2018년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유 기업의 총 부채는 118조 5천억 위안이고 금융기업의 부채까지 합치면 GDP의 236%에 달합니다. 게다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부채도 많은데 신용평가사 S&P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79억 5천만 달러로 추산합니다. 최윤식 씨는 부채의 총량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그림자 금융 문제도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즉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금융을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진 상태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3금융권, 2금융권, 1금융권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중국 자산시장이 붕괴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미국과 유럽 자본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위기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일곱 번째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베이비 부머의 은퇴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모든 개도국들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이며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윤식 씨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1인당 GDP 1만에서 2만 달러 시기에 발생하느냐, 3만에서 4만 달러 시기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가의 발전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중국은 1인당 GDP 1만에서 2만 달러 시기에 이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 상황이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4명에서 1.6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36년이면 중국은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다른 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가 보다 완만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한국과 일본보다는 천천히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미래학자 최윤식 씨의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 중국을 금융위기로 몰고 갈 7개의 시한폭탄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